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다양한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가는 모양은 얼마나 다양할까. 예측할 수 없는 인연의 고리들이 새로운 인생의 모양을 만들고 방향을 만들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 한 번의 만남을 위해 시절과 시대와 공간이 모두 그 한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막연한 듯 보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이끌림. 계산도 안 되고 또 계산할 수도 없는 강렬한 휩쓸림. 그렇게 서로에게 맞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 그것이 인연이라는 운명의 힘이라고 말이다. 미안하. 내가 좀 늦었어. 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미안하오. 내가 좀 늦었어. 맨날 매도만 하고 수익 났다고 자랑질만 하고 도대체 매수는 하지를 않고, 하지만 이제 곧 매수의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앞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스닥 주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장마감은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초반에는 좋았다가 장 중반으로 가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장 막판에는 이말레를 하다가 도의적으로 장 끝날 때쯤에 올려주는 결국 파멸의 보합.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0.63으로 어쨌든 간에 파멸의 보합의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월 2일은 마이너스 1.63,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1%,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0.5%, 그 다음날은 보합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제가 인간 지표입니까? 이래도 제 말에 반대로만 하면 수익이 나는 것입니까? 증명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4로 그리드와 익스트림, 그리드의 경계에 서 있네요. 마탱이는 간 것 같고요. 공포지수 74로 큰 변화는 없었던 거죠.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하락이 멈추니까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웃긴 게 마치 청개구리처럼 이제는 좀 더 내려서 더 추매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래서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매도의 방법이고요. 0.82, 통상적으로 0.80 이하여야만 강세의 장으로 칠 수가 있는데 0.80이 넘어갔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이고, 푸덴 콜옵션도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그리드로 내려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강세장은 없다는 게 슬슬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보조지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일목균형표, 연두색이 일목균형표의 양운대, 빨간색이 일목균형표의 음운대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목균형표 위에 주가가 위치하게 되면 상승할 확률이 높고, 주가가 일목균형표 양운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음운대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일목균형표의 양운대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 하락장입니까? 물론 현재 캔들의 상황에서 아직 양운대를 받치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여기까지 쭉 내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나스닥 QQQ 차트 주봉상으론 여기까지 내려도 상승장이라는 게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 무작정 상승장이라고 계속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내려도 상승장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지지받고 캔들 하나가 1주입니다. 주봉상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당장 뭐 집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그럴 돈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적절한 자리, 이쯤에서 나스닥 1배 QQQ를 잡으신 분은 당연히 존버해야죠. 내려온다 하더라도 몇 개월이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다시 수익권이 온다고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무엇이 그렇게 초조하고,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진짜 공포스럽고 걱정해야 될 시기는 이러한 구간이죠. 일목균형표의 양운대를 이탈하고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꺾였던 22년도의 기간,
이때가 진짜 걱정을 해야 될 시기인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점의 바닥을 지켜주는 자리, 이런 자리가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공포지수를 체크하고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면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어나우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이러한 지지하는 자리에서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언제죠? 23년 초, 22년 말 그쯤이죠. 제가 나스닥을 샀던 때입니다. 전 국민이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은행으로 밤새 줄 서고 최고 금리를 겟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그들의 피 같은 돈을 쓰레기통에 다 쳐박을 때 그때 미친 듯한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향을 하고 지금 어떻죠? 많이 남아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켜주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미친 배팅을 시작해볼 수가 있는 자리가 기회의 구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초조하십니까? 솔직히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나인님 시저스 UDT에 가입해줬습니다. 근데 저에게 말을 안 거시네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저에게 상담을 거시고 UDT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많은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선주 소개 및 차트 분석 영상을 아주 간단하게 멤버십 영상으로 만들어 봤으니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입니다. 먼저 1월 5일에 순매수 현황입니다. 상당히 좋지가 않죠. 왜냐면 키움전사들의 매수는 항상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TQ와 속수를 많이 매수했고요. 주간 순매수는 역시나 속술과 테슬라, TQ, TSLY 많이 매수했고요. TSLY는 왜 사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간 매도 상황으로는 역시나 속술과 속스 S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TQ 올라왔습니다. TQ 속술, TQ 속술, TQ 속술. TQ만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세배의 민족답게 키움전사는 TQ와 속술만 하네요. 파이팅입니다. 다음 주 지율 중입니다. 다음 주는 이 CPI, 또다시 CPI의 주가 돌아왔습니다. 먼저 제가 잘 맞춘다고 하는 노무라의 예상치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무라의 예상치는 현재 MOM, Month of Month죠. MOM, 노란색이 저번 달, 노무라의 예상이 파란색, 컨센서스 예상치가 빨간색입니다. 노무라는 컨센서스보다도 더 높은 0.3을 예상하고 있네요. 하지만 인베스팅에서는 컨센서스도 0.3, 어쨌든 0.3으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CPI는 컨센서스 0.2, 노무라는 컨센보다 높은 0.3을 예상하고 있네요. 노무라가 잘 맞추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격동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컨센보다 높은 실제치가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혼절해서 매도 버튼을 누를 수가 있겠죠. 그럼 뭐죠, 여러분? 같이 혼절해서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될까요? 아니죠. 매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모두가 가장 공포스러워할 때, 모두가 가장 튀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언더독 더 시전은 1차 분할 매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친놈처럼 반대로 하는 거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 환율이 제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빨간색을 넘어버렸어요. 일시적으로 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봉 마감으로는 다시 밑으로 들어와 있네요. 일봉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일목균형표 자체가 저항과 지지, 저항과 지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온 거라고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볼린저 밴드도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고요. 여기처럼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쭉 내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지지를 못 받으니까 쭉 내리게 되고요. 여기서도 저항을 받는 거고요. 저항을 받고 이겨내지 못하고 쭉 내리는 것이고요. 차트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WTI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긴 하지만 볼린저 밴드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일목균형비도 위에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여기서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봤던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함을 캐치해야 됩니다. 바로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하락 추세였던 국제유가 WTI가 처음으로 저점을 높였어요. 쌍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인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어쩌면 다음 주에 당장 이 하락 채널의 상방 저항선을 넘길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WTI는 굉장히 밀착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 어쨌든 간에 이 하락 추세선만 내리더라도 지켜주면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하락 추세선을 하락으로 돌파한다고 하면 엄청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차트 일본 보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파란색 선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자리. 강한 하나, 둘, 셋, 넷.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자리를 뚫으면 어떻게 되죠? 미친 듯이 오른 거죠. 하지만 이 강한 저항선의 자리는 다시 지지로도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길 만약에 뚫게 되면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기를 지지받나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지켜줬네요. 속슬도 마찬가지고요. 하락의 저점을 이은 선입니다. 파란색 선이고요.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엄청난 또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말아 올리더라도 여기를 이 파란색 선을 뚫어줘야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속슬이 오르더라도 이 파란색 선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르더라도 이 파란색 선을 돌파하면서 오르지 못한다고 하면은 시원하게 오를 수가 없어요. 오르긴 하지만 올라다 떨어지고 이런 매갈이 없는 일봉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차트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즈 황제 이제는 신화에서 노예로 강등된 불즈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 다 매도할걸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야금야금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이니까요. 후회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 매도 할걸 아쉽습니다. 노예 불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숏의 일봉 보조지표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급격하게 숏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새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의 직전에 도달해 있네요.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엔 좀 더 조정이 와서 속스와 SQ의 과매도를 한번 보고 싶네요. 과매도를 보면은 어떻게 되죠? 혼절에서 숏에 몰빵해야 될까요? 숏에 타서 조금이라도 2%, 3% 뛰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분들은 저의 영상을 정주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때부터 숏을 타는 게 아니라 롱을 추매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고 중기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롱에 내릴 때마다 미친 듯이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키움 전사의 미국 ETF 숨 매수 현황을 보면은 그 어디에도 속스와 SQ가 없고 한 발짝 빠르게 키움 전사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갑자기 TQ와 속스를 매수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시원한 반등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매우 아쉬운 매수 동향입니다. 마지막은 60년 동안 스탁 마켓 사이클이죠. S&P 500 인덱스의 토탈 리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51.0의 다른 상승이고요. 11.1의 다른 하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승은 151.6%의 에버리지 리턴을 가져와줬고요. 하락은 마이너스 34.2%의 리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5배나 상승이 리턴을 많이 가져다 줬다는 거죠. 1월달이 하락장으로 끝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 2월달이나 3월달이 베어 마켓이 아닐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심리에서 무조건 이기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어나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더 시즌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